네, 중국발 쇼크로 세계 경제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중국 증시 하락의 원인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 자세하게 좀 짚어보는 순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중국 증시 오늘은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만 네. 어제 상당히 급락을 했습니다. 또 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었는데 서킷 브레이커 저희 뉴스에서 종종 등장합니다만은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선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주식 거래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CSI라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국의 500대 기업의 주식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가중평균한 인덱스가 지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5%, 예를 들면 5% 과열이 됐다든지 마이너스 네. 5% 하락이 됐을 경우에는 15분간 주식 거래를 중지시키고, 만약에 플러스 마이너스 7%가 됐을 경우에는 그날 중국 전 주식시장을 폐장하는 그런 네. 장치입니다. 근데 이 제도가 네. 올해 1월 1일부터 도입이 된 제도입니다. 그동안 없었었군요. 그렇죠. 예. 작년에 굉장히 주식 시장이 요동을 쳤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에서 이번에 아마 이 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 제도가 새로 도입되면 항상 제도에 대한 그 불확실성, 불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것도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이 서킷 브레이크라는 것이 1987년도 10월 19일에 그 블랙 먼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주가가 한 23% 정도 폭락한 경우가 있는데, 네네.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프로그램 트레이딩을 통해서 예. 자동 주식 거래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그 폭락 사태가 있었다. 그러니까 누가 팔기 시작하면 네. 주식 그 자동 프로그램 매수에서 오히려 사야 되는데 또 더 팔게 되는, 예. 이렇게 확장이 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됐다 해서 이번 서킷 브레이커라는 걸 도입을 해서 네. 어느 정도 이제 떨어지거나 과열이 될 경우에는 주식 거래 자체를 예를 들면 중지시키는 그런 장치라고 볼 수 네,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서킷 브레이커를 중국이 도입했는데 오히려 이것이 불안 심리를 더 자극했다 이런 측면도 있는 거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도상의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서킷 브레이크를 하니까 사람들이 팔고 싶은 사람들이 네. 못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동성이 떨어지니까 조바심이 나니까 더 팔라고 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네네. 중국에서도 한번 서킷 브레이크를 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개장을 한다면 더 주식 매도 사이가 나온 이유가 바로 유동성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금 더 불안하게 만드는 그 요인 때문에 아마 서킷 브레이커가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어제 중국 증시가 두 차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는데 네. 이 마지막으로 발동이 됐을 때 상하이 종합지수가요 6.85%가 폭락을 했습니다.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 네. 어느 정도 떨어졌다고 네. 봐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중국의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중국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주식의 가격이 얼마냐 하면 달러로 보면은 약 그게 7조 1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예. 그럼 그거에 예를 들면 8% 정도, 7% 정도 이제 예를 들면 평균에서 떨어졌다고 하면은 대략 얼마 정도냐면 5천억 달러 정도가 증발했다는 뜻이 되거든요. 네. 그럼 5천억 달러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주식의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그 순간에 우리나라 주식 시가총액이 약 40%가 증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폭락을 하면서 원인이 어디에 있냐 분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요. 제조업 지표가 나빴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조업 관련된 그 지표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구매자 관리 지수라고 있는데 그게 PMI라고 하는데요. 그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중국에서는 PMI가 발표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면 그 차이신이라고 해서 민간 기업에서 발표하는 그러한 PMI인데 이거는 주로 소기업들 위주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근데 그 지수가 얼마가 됐냐면 작년 12월에 48.2가 됐습니다. 네. 근데 원래 예상은 한 48.6이 9쯤 되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예상보다 적었고 또 그 전 달에 비해서도 48.6에서 떨어지니까 이거 진짜 중국 경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는 그러한 불안감이 증폭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대기업 위주로 PMI를 갖다가 이제 작성하는데 그거는 주로 중국 통계국에서 작성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49.6이라고 해서 굉장히 견고한세를 유지했다. 네. 이 PMI가 50 미만이면 경기가 나빠진다. 50 이상이면 경기가 앞으로 좋아질 것을 의미하는데 이게 조금 그 두 지수가 약간 좀 상반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제조업에 관련된 경기 지표 관련된 지표가 나빠졌다는 것이 이 증시 하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국 위안화 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위안화가 1달러가 기준 환율이 6.503 위안이 됐는데 이게 2011년 5월 이후 최저입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 중국의 경제가 불안하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조금 올라가지 않겠느냐.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떤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수출을 진작시키려다 보면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다시 말해서 위안화의 환율을 올리지 않겠냐는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기대가 있으면 그걸 하기 전에 벌써 돈을 빼가지고 나가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외국 투자자들이 있겠죠. 네네. 그런 것이 가세가 돼서 이번에 중국 위안화의 환율이 올라간 것이지 올라갔기 때문에 불안했다기보다는 그것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앞으로 중국 정부가 위안화의 가치를 떨어뜨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외국 투자자들의 자본 유출로 나타나서 결국에는 자본 유출이 나타나는 과정에서 주식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그 돈을 가지고 나가다 보니까 그런 식의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중국 증시가 급락한 원인들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중동발 불안 요인도 작용을 했다 이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이 세계 최대의 원유 수입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우디나 이란이 그 종파적인 그런 갈등을 통해서 지정학적인 불안 요인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그 원유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그 수송로의 여러 가지 이제 불안 문제가 야기될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 경제로서는 상당히 이 부분도 핵심적인 에너지의 수입과 관련된 그 불안이 증폭이 되니까 아마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이 커져서 영향을 줬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상장사 대주주의 지분 매각을 6개월간 제한을 했었는데 이 조치가 곧 풀린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작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경제가 굉장히 불안전하니까 출렁이었고 증시도 굉장히 출렁이어서 그거 출렁이는 걸 좀 막는 조치 하나로 중국 정부가 작년 7월에 6개월 동안 대주주들은 자기 자사주를 매도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취했는데 6개월이 지났으니까 1월 이제 8일 정도면 이제 자사주를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이 부분도 지금 예상되는 대주주의 자사주 매각 물량이 약 1조 2천억 위안 정도 이상이 되고 있어요. 매각 물량이. 하지만 이 물량 자체가 실제로 매각되는 거는 1조 2천억 중에서 약 1천억 위안 정도만 매각이 될 것이다. 그럼 그 1천억 정도 되는 1천억 위안이 어느 정도 해당하느냐? 유통 시가총액의 약 0.2%. 그다음에 하루에 거래되는 거래 금액의 약 12%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자사주를 갖고 있는 대주주 입장에서 봤을 때 증시가 굉장히 약세인데 그걸 과연 팔겠느냐. 조금 팔더라도 그게 조정이 돼서 팔지 지금 팔지는 않을 거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이번 그 증시의 출렁임이 이것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중국 증시가 몇 년 전에 또 폭등했던 기억도 있고요. 또 폭락도 하고 이렇게 자주 출렁거리는 게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국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과도한 뭐 기업 부채가 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너무 과잉 투자를 해가지고 어떻게든지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는 문제.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 수출 경기가 어려우니까 중국 경기 자체가 어렵다 하는 문제.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결국에는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실물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니까 거기서 중국 경제에 불안이 반영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요번에 이렇게 주가가 폭락한 게 어떻게 보면은 중국 경제의 불안성을 반영한 것도 있지만 이 앞서 말씀드린 앵커들께서 말씀하신 그 네 가지 요인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요인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중국 경제의 요인이라기보다는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투자 심리의 불안 이런 것들이 많이 작용을 했기 때문에 어제 발생된 요인들은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고 향후에 중국 증시를 전망한다 그러면 과연 중국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네. 문제에 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지금 실제로 네. 맞다는 생각이 드는 게 네. 오늘 지수를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 네, 네. 이렇게 상승 반전에 다 성공을 하고 지금 그렇습니다. 아시아 증시들도 다 양호한 상태거든요. 네. 역시 여기가 이렇게 근거가 있다고 봐야 그렇습니다. 될까요? 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인으로 지적된 4가지 원인이 그렇게 네네. 중장기적인 원인이기보다는 일시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예상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 당국이 뭐 적극적인 시장 개입에 나설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도 네. 일단은 기본적인 목표가 올해 이제 성장 목표가 약 6.8%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그걸 지켜보면서 네. 또 우리 중국 정부의 가장 우선적인 과제가 뭐 증시 부양이라든지 경기 활성화라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중국 경제의 체질 개선, 네. 내수 확대 이것이 우선적인 그런 중국 경제 정부의 목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를 한번 중국 정부가 충분한 거기에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네. 결과를 지켜보면서 아마 개입을 하더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지금 이 1월 어저께 그 폭락한 것 때문에 또 중국 정부가 또 거기에 개입한다 이렇게 예. 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적인 그런 생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우리 정부도 이 국내 시장에 미칠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그렇습니다. 보도도 네. 나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 증시에 네. 미칠 영향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또 중요한 점 중 하나가 너무 중국 경제에 연계돼 있다. 우리나라 수출의 26%가 중국에 수출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 경제의 그런 출렁임에 우리도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어제 그 독일 주식 시장이 제일 많이 유럽 시장이 많이 떨어졌죠? 떨어졌죠. 네.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독일이 제일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중국입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중국하고 밀접한 국가일수록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렇게 그렇겠네요.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도 결국에는 중국의 그런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 정부가 우리의 체질을 개선하는 일에 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아시다시피 이 중국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우리의 그 가계 부채 문제라든 것이 네.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제 하나만 네.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한미약품이 워낙 네. 화제가 되고 네, 있는데요. 네, 네. 이 전 직원에게 무상으로 개인 보유 주식을 네. 증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좀 네. 아름다운 소식이 아닐까 네. 싶습니다. 저도 한미 주식을 사야 될 것 같은데 못 사가지고 아쉽지만 네. 그 전 직원이 2,800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인당 한 4천만 원씩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면서 이 임성기 회장님이시 기업가 정신뿐만 아니라 기업 철학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면서도 이게 공생한다. 그러니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같이 가면 멀리 가고 오래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신 게 아닐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에 더 큰 공헌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태준 전 한국금융연구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